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심화 B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보다 너무 엉망이기도 하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예 공수원을 복습하는 수업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해가지고 공수원 처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순혈조합 전까지 해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근데 교재는 그 여러분 단톡에다 올려줬었던 그 스매싱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공수원 해가지고 개념이 좀 부족하고 이번 레벨 테스트에서 내가 좀 부족한 걸 느꼈다라면은 좀 영상을 보고서라도 복습을 좀 해주길 바래요. 이게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미분에서도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거가 이제 미분 계수의 이제 마지막 부분, 그쵸?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그러니까 미분 계수는 오늘 수업으로 끝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도함수를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이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도함수의 활용부터는 실질적인 계산이 이제 많이 들어갈 거예요. 미분을 실질적으로 여러 번 수행을 하면서 그 미분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그래프도 그리고 그래프 속에서 미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기하학적 의미까지 탐구를 하는 이제 좀 복합적인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통수학원에서 놓쳤던 뭐 나머지 정리라던가 인수분해라던가 3, 4차 방정식의 근거계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안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을 할 거거든요. 아니면 내가 수업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3, 4차 방정식에서 뭐 조립제법을 한다거나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각각의 인수가 어떤 의미인지 중근이 어떤 정의인지 그렇죠? 그래서 뭐 2차 부등식에서의 뭐 근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다 깔려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서 이제 나랑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이게 4차 함수는 예를 들면은 뭐 4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얘는 사실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입니다. 얘가 그래서 쟤네들을 그렇게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2차 함수 또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얘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2차 함수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던가 그래프의 성질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런 거를 복습을 좀 해보시길 바래요. 문제 풀기까지 어렵다라면은 영상만이라도 조금 봐주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함수 활용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공통수학 1이든 2든 좀 놓치지 맙시다. 알죠 뭐. 사실 공수2는 우리가 미적분 1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관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왜냐면 원방이 등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공수1은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여기 대수는 좀 어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비어있는 문제가 많아요? 내 눈에만 답이 안 보이는 건가? 막 비어있던데 막 깨끗하던데. 그래서 자 수업 얼른 해볼게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1시간만 수업을 하는 거라. 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이거는 우리 저번 수업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프상에서 뭐랑 같은 거야? 미분계수가 누구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죠. 그쵸? 자, 그리고 복습 잠깐만 하자. 평균 변화율이 뭐야? 평균 변화율. 뭐분의 뭐야? 그걸 우리가 뭐라 줄여서 뭐라 불러? 증분. x의 증분분의 y 증분이죠. 그거 이제 뭐라 부르는 게 또 있지 않았어? 그렇지.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이었죠. 그쵸? 그래서 잠깐 적어줄게.
이거 적을 필요 없어. 자, 평균 변화율 하게 되면은 걔가 델타 x분의 델타 y였었잖아. 그치? 근데 미분계수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얘가 이제 순간 변화율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 뭐? 으끄까까까? 미분계수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내가 그게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 미분계수 혼자 있지 않다 그랬잖아. 어? 그냥 미분계수, 그냥 순간 변화율은 없다 그랬잖아. 뭐가 있어야 돼? x는 a에서 이거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 응? 그게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가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차이라고. 응? x는 a에서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이거는 생략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고.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정 지점이 있어야 돼요. 한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을 뭐 한 걸까? 평균 변화율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 이해했어요? 이게 순간 변화율. 이해했습니까? 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게 되면은 f'a거든요. 이 f'a 또 뭐라고 쓸 수 있죠? 두 가지씩 있었어요. 리미트 델타 x가 어떻게 돼? 0으로 갈 때 그럼 뒤에 뭐라고 써야 돼? 분모는 내 눈치 보면서 대답하지 마. 분모가 뭐야? 델타 x 분자는 뭐야?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뭐야? fa. 이해했어요?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 그쵸? 또 있었어. 또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가? 에이 그럼 우리랑 똑같은 거지. 이거 치환한 거잖아. 그건 h는 또 뭐 있어? 그 말고 x 0으로 가? a로 가. x a로 가. 분모 뭐야? 분모가 x야? 아이 생각해봐. 0분의 0꼴 했었잖아. x-a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분자는 f x 마이너스 fa.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h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쵸? 리미트 r는 0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x랑 여기 있는 x랑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다들 기억합니까?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미분계수 정의 식 쓰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암기를 좀 하셔야 돼. 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든 뭘든 해요. 얘가 그래야지 도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기억을 볼게요. 얘가 a분의 fa라고 됐거든요. 얘가 무슨 뜻일까? a분의 fa 좌변만 보세요. a분의 fa가 무슨 뜻일까? 그래프에서 뭐로? 안 들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요? 내가 힌트를 조금만 더 줄게. 자, 이 점이 a, 이 점이 b야. 이해했어? 자, a분의 fa는 무슨 뜻이에요? 원점부터 a까지 그러니까 직선 OA 기울기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 이런 거라고. 그래서 OA 기울기 얘 말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얘가 OA 기울기야. OA 기울기. 그럼 B분의 FB는 뭐야? B분의 FB니까 어떤 기울기야?
OB 기울기야. OB 기울기. 그럼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쵸? 얘랑 기울기 누가 더 커? OB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변이 더 큰 거 맞네. 그래서 기억 참이네. 오케이? 됐어요? 자, 니은 보세요. 니은에서 내가 양변을 B 빼기 A로 나누고 싶거든요. 그쵸? 근데 B 빼기 A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죠. 그쵸? 그럼 B 빼기 A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쓸 수 있어? 여기는 분의 B 마이너스 A 될 거고 얘는 1로 변하겠죠? 우변은 1이야. 이해했어요? 그럼 얘 보세요.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 즉 뭐죠? 평균 변화율이죠? 그쵸? 그럼 평균 변화율 누구의 기울기예요? AB 그쵸? 직선 AB 기울기예요. 직선 AB 기울기가 1보다 큽니다. 지금 그 얘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기울기 1인 거 어떻게 알아요? 얘가 1이니까 그렇죠? OB가 1이니까 AB 하게 되면은 1보다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 1보다 크다. 맞죠? 이해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디귿. 얘는 F'A, F'B 이게 무슨 뜻이야? F'A가 뭔데?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 바꿔보자.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X는 A에서의 접선 기울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F'B 하게 되면 B에서의 접선 기울기예요. B에서의 접선 기울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누구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요? B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더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더 커야 돼? F'B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림이 너무 간단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억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A분의 FA라는 거가 뭐야?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였어. 그렇죠? 그리고 니은은 제가 무슨 뜻? 평균 변화율. 그렇죠? 디귿은 무슨 뜻? 얘는 접선의 기울기.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 방법을 지금 한 문제에서 한 번에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으로서 모든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매번 볼 때마다 얘는 무슨 뜻일까 보고 쓰면 바보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분명히 아주 어려운 문제 속에 등장하는 힌트로 나올 거야. 얘가.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것들은 표현 방법들. 자, 오늘 해야 될 거는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노란색 박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전제예요. 미분 가능함이 전제라고 하게 되면은 x는 a에서 뭐가 돼야 돼요? 얘는 연속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는 걔는 항상 연속이어야만 해요. 연속하지도 않는데 미분 가능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야? 연속하면은 미분 가능해요. 이건 안 된대. 얘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해요. 이건 되는데 연속한다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라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에 여기 표를 보시면은 얘가 제일 정확하게 잘 해놨어요. 얘가 목이었는데 얘 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함수라는 가장 큰 범위 안에 이제 연속하는 애도 있고 불연속하는 애도 있겠죠. 그렇죠? 그 안에 연속인 애들이 있고 그 안에 일부분이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 미분 가능하냐가 뭐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연속은 그래프가 어떻다라는 거였죠? 연속은 그래프가 어떻다는 거였어요? 계속 이어져야 돼. 끊어지면 안 돼. 가다가 뚝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막 롤러코스터 비유했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근데 미분 가능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끊어지면 안 돼. 연속으로 쭉 가야 되는데 얘는 무슨 뜻이냐? 뾰족하면 안 돼. 완만해야 돼. 라고 기억해 주는 게 여러분 이해하기 쉬워요.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 놓자면 뾰족은 안 돼. 완만이라고 써주세요. 완만. 부드럽게 이어져야 돼.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한번 볼게요. 얘는 이렇게 뾰족하죠? 그쵸? 얘 연속하고 있죠? 그쵸?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어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얘가 왼쪽에서 왔을 때의 기울기랑 오른쪽에서 왔을 때의 기울기, 그러니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이 존재함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연속은 뭐죠? 연속? 그럼 우리가 좌극한 구하고 우극한 구하고 함수값을 구해줬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썼었지 않았어요?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랑 리미트 x a 플러스로 갔을 때 fx. 이게 무슨 뜻이야? 저 둘이 같으면요?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내가 한 가지 조치만 더 할 거야. 프라임. 그래서 f'(x라는 거는 fx를 미분한 거예요. 사실 제가 도함수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fx를 한번 미분한 거가 f'x입니다. 얘가. 그래서 f'x가 뭐가 존재하면? 극한이 존재하면 f'x가 a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왼쪽에서 왔을 때의 접선 기울기, 오른쪽에서 왔을 때의 접선 기울기 둘이 같다는 의미가 돼요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왼쪽에서 오게 되면은 접선 기울기가 어때요? 플러스 1. 오른쪽에서 오게 되면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둘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러면은 얘가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돼.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지만 얘가 x는 a에서 딱 잡게 됐을 때 요렇게 가도 0으로 가고 요렇게 가도 0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부드럽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네. 그래서 얘는 f'x가 극한이 존재하면은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써주려면은 f'x가 x는 a에서 극한이 존재하면 그러면은 fx가 미분 가능하다. x는 a에서 극한이 존재하면 그러면 fx가 미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다음에 여기에서는 근데 지금 도함수를 지금 쓰지 않고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h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여기는 h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여기가 플러스만 없었다라면 f'a였어요. 마이너스만 없었으면 f'a였어요. 근데 풀마가 붙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f'a인데 얘가 그 x는 a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의미로 변한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f'x에다가 f'x x 자리가 a로 가는 거랑 같은 거야. f'a라는 거가 얘가 의미하는 거가 f'x에서 x를 a로 보낸 거랑 같은 의미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f'a라고 써놓은 거 대신에 나는 아까 f'x를 쓴 거야. 무슨 말인지 됐을까? 왜 이렇게 풀어야 되냐면은 문제 속에서 f'a가 나오지 않을 텐데 우리가 저 식을 쓰는 거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f 프라임 x는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f 프라임 x식을 가지고서 좌악한, 우극한, 극한 존재합니다 라는 걸 통해서 미분 가능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식처럼 해서 쓰지가 않아요. 아까 내가 위에다가 써준 식처럼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왔을 때 f 프라임 x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거든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이거는 약간 그 출판사마다의 고집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른 교재로 보게 되면은 미분 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기랑은 다른 식이 또 써져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써준 것처럼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때 f 프라임 x. 그래서 얘는 지금 굳이 미분계수, 미분 가능성 그리고 나서 도함수를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야. 이 교재는. 근데 또 다른 교재를 살펴보게 되면은 미분계수, 도함수 그리고 미분 가능성을 설명을 해요. 얘가. 그래서 이거는 출판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의 교재만 가지고서 저게 진실일 것이다, 저게 진리인 것 마냥 받아들이면은 수학 못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뭐 과학을 하시든 수학을 하시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후 과정을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조금 심하다운 어떤 거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교재만을 가지고서 그게 진리인 것 마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비교를 해보고 그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서 판단을 내렸을 때 내 생각에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게 그게 공부예요. 저 사람이 A는 B라고 했으니까 A는 B일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그림 잠깐 보게 되면은 얘는 지금 그래프가 뾰족하죠. 내려가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확 변했잖아요. 부드럽게 꺾이는 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뾰족점. 그래서 저런 뾰족을 뭐라고 말하냐? 첨점이라고 말해요. 첨점. 뭐 뾰족할 첨인가 그렇대요. 하여튼 나 몰라. 첨점이라고 부른대. 근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라서 내가 아까 안 써준 거예요. 그냥 뾰족하다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가. 됐습니까? 자, 다음에 필수지 6번으로 해가지고 가볼게요. 자,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얘는 연속은 누구의 극한인 거야? fx의 극한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둘 다 x는 a에서를 보는 건데 연속을 따지는 거는 fx의 우극한 좌극한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같아야 돼. 함수값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땐 누구의? f'x의 미분을 한번 때린 거. 미분 때린 애가 우극한 좌극한이 같으냐, 그거를 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방법을 좀 보여줄게요. 그래서 일단은 얘 fx라는 식을 우리가 좀 써볼게. 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x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어지죠. 그쵸?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뉘지 않아요? x가 0 이상이면은 fx가 뭐예요? x 제곱이죠. 이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 제곱이기도 해요.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내가 미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x제곱 미분하면 뭐예요? 2x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2x. 근데 범위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범위에 있는 x 미분하지 마세요. 그래서 범위에 있는 x 미분해가지고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무조건 그대로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범위는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 얘네 구간 함수 이제 하실 줄 아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속성을 비교할 때는 뭘 해야 돼? 연속성 조금 따로 좀 써놓자. 연속성을 할 때는 위에다가 좀 써놓을게요. 얘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갔을 때 fx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 그리고 걔가 누구랑도 같아야 돼? fa도 같아야 돼. 얘가 연속.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미분 가능성이라는 거는 뭐를 따져야 되는 거야? 얘는 리미트 x a 플러스의 f 프라임 x 그리고 리미트 x a 마이너스일 때 f 프라임 x. 얘는 연속까지는 아니야. 함수값까지는 비교 안 해도 되고 극한이 존재하는지 우극한과 자극한이 존재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왜냐면 함수값이 다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기울기이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왼쪽에서 왔을 때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한다. 오른쪽에 왔을 때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한다. 근데 딱 그 지점에서 갑자기 얘가 기울기가 갑자기 딱 변해? 세워져 있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함수값까지는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극한의 존재만을 상극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제 그릇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기 한번 해보자. 연속성 비교하는 건데 x는 0에서잖아요. 그러면 얘는 0에서 우극한하게 되면 여기 위에다 넣어야죠. 여기 x제곱에다가 0을 넣으면은 우리가 우극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 0이 나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x제곱에다 0 넣으면 누가 나와? 0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0, 0, 0, 얘 0, 얘 0, 얘 0, 다 0이네. 연속하다 볼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다음에 미분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2x에다가 0 넣어. 0. 마이너스 2x에다 0 넣어. 0. 그쵸? 그럼 얘도 0, 0 둘이 같으니까 얘는 미분도 가능하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요? 자, 그럼 2번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얘는 f 프라임 x 하게 되면은 2x-1 범위 똑같아. 0 이상. 여기는 1. x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0에서 x는 0 넣어보세요. 0 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위에는. 아래는요? 1 나오잖아요. 둘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연속은요. 여기다 0 넣으면은 마이너스 1.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1.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연속이네요. 연속하지만 미분은 불가능한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그 놀란 눈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얘기를 해. 잘 이해가 안 돼? 말이 없어. 그럼 이렇게 풀던가. 그래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이거 서술하게 만들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쓸때 이거 안 써요. 이거 안 써요. 이렇게 안 써요. 위의 방식으로 써요. 이거는 도함수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을 때 쓰는 풀이 과정이에요. 그럼 도함수 안 배울 거예요? 근데 도함수 결국은 배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하다니까요. 나 그래서 이 좀 비효율적인 방법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뭐 서술할 때 쓰지도 않을 건데 얘를 왜 해야 하나. 그래서 다음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고 돼 있어요. 야, 연속을 따지는 거는 그래프가 연결됐느냐 끊어져 있느냐를 따지는 거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얘가 뾰족하냐 아니면 부드럽게 갔느냐 그것만 따진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불연속인 점 먼저 찾으래요. 불연속인 x의 값의 개수를 a라고 하겠대. 그럼 그래프 중에서 끊어진 거 봐봐. 1에서 끊어졌고 2에서 끊어졌어. 이해됐어요? 그럼 두 곳에서 끊어진 거야. 그러면은 얘는 몇 개, 두 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는 뭐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는 뾰족하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연속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일단 연속한다가 기본을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미분 가능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전제 자체가 연속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속이 안 됐다라면 당연히 미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하고 2에서는 미분도 안 되는 거지. 연속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이제 보너스가 있다라는 거야. 보너스. 연속이 가능한 곳 중에서 뾰족한 애들을 찾아야 돼. 뾰족한 애들. 일단은 마이너스 1에서는 어때요? 아니 마이너스 0에서는 어때요? 대놓고 뾰족하죠. 그쵸?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3이요. 얘는 뾰족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일단 만져봐야 되는데 못 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기울기를 보는 거야. 기울기. 봐봐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를 따져. 여기에서 우리가 3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점점 어떻게 돼? 수직으로 향해 가죠. 그럼 얘는 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플러스 무한대.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좌극한을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플러스 무한대가 나오겠네.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면은 얘는 오른쪽에서는 어때? 쭉 얘 기울기 뭔데? 0이야. 플러스 무한대와 0이 같아? 다르잖아. 그럼 얘는 뭐야? 뾰족한 거야. 그쵸? 그래서 3은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기울기 변화 트렌드를 보는 거지. 얘는 점점 가팔려서 결국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고, 얘는 0으로 쭉 오는 거니까 계속 0이었던 거고, 둘은 다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봐봐. 기울기 봐봐. 가팔라졌어. 뭐에 가까워졌어? 플러스 무한대. 가팔라졌어. 뭐에 가까워졌어? 플러스 무한대. 그럼 똑같죠? 그렇죠?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한 거죠? 왜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연속을 기본적으로 해야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오이씨, 프리과정이. 여기까지만 해볼까? 자, 얘는 기억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1에서 fx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 뭐예요? 극한 2잖아요. 그쵸? 그 기억은 맞죠? 다음에 니은 불연속인 점. 불연속인 점 어디죠? 끊어진 곳 어디예요? 마이너스 1 또 1 또 없어요. 그쵸? 그래서 두 개 맞네요. 그럼 니은도 참. 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일단 마이너스라고 1은 고민도 안 하고 넣으면 되죠. 그쵸? 다음에 뾰족점 어딨어? 2? 2하고 3. 그쵸? 그럼 얘 몇 개? 4개 나와야 되네 얘가.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는 이렇게 쉽게 하면 돼요. 얘가 연속은 끊어져 있다, 연결돼 있다. 이거 미분 가능은 얘가 뾰족하다, 완만하다 를 통해서 볼 수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못 그리는 그래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준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거고, 대부분 이제 그리기가 굉장히 힘든 애들이 나와요. 직접 하시죠. 아, 왜 너무 무책임해 보였어? 근데 이거 간단하게 소개는 좀 하고 오늘 끝내고 싶어가지고. 도함수. 이건 과제 없어요. 도함수는 과제 없어요. 그러니까 도함수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미분 가능까지만. 도함수는 미리 설명을 듣고 오는 게 좋아서. 자, 도함수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fx를 미분한 애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얘를. 그래서 f'x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참 나쁜 놈이, 이게 다 도함수의 기호들이에요. 욕심이 참 많아요 얘가. 그래서 일단 f'x, fx를 미분하면은 걔가 뭐예요? 도함수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여러분 fx는 함수죠. 그렇죠? 함수는 항상 누구랑 같이 다녀야 돼요? y랑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왜? fx 혼자 있으면 걔는 함수가 아니에요. 다항식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y는 fx라고 해야지 함수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미분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y 프라임은
f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를 미분한 거랑 fx를 미분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얘를 y를 미분한 거랑 fx를 미분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y를 미분했다. 그래서 y 프라임이라고도 쓰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f 프라임 x라는 거는 fx를 미분 때린 거잖아. 좌변을 미분 때린 것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y를 미분한 것도 도함수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다음에 이제 뒤쪽에 얘는 사실 원래 기호는 dx y예요. 근데 y를 여기 위로 붙여준 거예요. 얘가. 근데 여러분 이게 분수로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쟤는 정식으로 읽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dx분의 dy가 아니에요. dy dx예요. 그리고 는이란다. 분해는 우리가 말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dx분의 dy라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dy dx라고 읽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써져 있네요. 여기 dy dx라고 읽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있죠. dx분의 dy가 아니라 dy dx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했습니까? 근데 y가 뭐예요? fx죠. 그래서 y 대신에 fx를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돼? 얘가 d dx f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이 얘기할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파요. 이게 내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이해가 안 되면 말을 해주시고. 자, dx가 무슨 뜻이냐? 얘는 x에 대하여 미분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했죠? 얘는 x에 대하여 미분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얘는 x에 대하여 미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보세요. y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맞거든요. 그렇게 푼 그 의미가 맞아요. 얘가 그래서 잠깐 집중해. 잘 들어. 그래서 얘는 fx를 x에 대하여 미분한 결과랑 같아요. fx를 fx를 x에 대하여 미분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f 프라임 x죠. 그러니까 결과가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가 x에 대하여 미분한 거라고 생각만 하면 이게 어차피 같은 의미, 등호가 성립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해를 하기가 편해요.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 x에 대하여 미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사실 이 dx의 정의를 언제 배우냐? 적분에서 배워요. 얘가. 근데 그냥 미리 잠깐만 얘기를 해주자면은 우리 저번에 얘 배웠죠. 얘 뭐야? 델타 x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리미트에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x가 뭐게? 이게 dx예요. 그러니까 델타 x, x의 증분이죠. 아주 작은 증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증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게 되면은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죠. 그래프를 좀 같이 볼까요? 얘가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 점하고 여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점점 그래서 여기가 델타 x, 여기가 델타 y, 그쵸? 그래서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 하게 되면은 이게 평균 기울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미분계수가 무슨 뜻이었지? 여기 이 파란색 점이 어디로 가? 반대편 파란색 쪽으로 쭉 내려와. 그럼 델타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좁아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델타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0에 가까워지는 거야. 델타 x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지. 이 가로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세로 길이도 어떻게 돼? 세로 길이도 짧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점점 짧아지니까 요렇게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이걸 막 최대로 했을 때 이 조그만 그 한 칸이 뭐냐? 그게 dx예요. 델타 x가 작아져가지고 최종적으로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을 만큼 작아졌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조금 오른쪽으로, 아주 조금 위로가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때 이 가로 조그만 그 한 칸이 dx, 이 세로 그 한 칸이 dy.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 조그만 부분이 dx분의 dy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dx분의 dy가 그럼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네.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 dx분의 dy. 그래서 얘가 f'x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아주 짧은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인 거지. 리미트를 붙인 평균 변화율. 그게 뭔데? 순간 변화율이었잖아. 얘가. 그래서 dx분의 dy, 델타 x분의 델타 y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야. 리미트가 붙은 거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누가 되는 거야? dy d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dx는 그런 의미인 거야. x축을 무한 개의 조각으로 딱 잘라. 그때 그 조각 딱 한 개, 그게 dx야. y축을 무한 개 조각으로 잘라. 그때 딱 한 칸이 dy인 거야. 그러니까 y를 무한히 쪼갰을 때 한 칸, x를 무한히 쪼갰을 때 그 한 칸, 아주 작은 x 조각, 아주 작은 y 조각.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은 아주 짧은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니까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지. 그게 도함수의 의미인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무한대로 쪼개는데 어떻게 정의돼요? 네? 무한대로 쪼개는데 그 쪼갠 그 칸이 어떻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죠. 무한소 개념 했었잖아. 0분의 0꼴 할 때 0에 가까워지는 그 친구. 얘가 이제 그런 애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0분의 0꼴로 수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게 y를 무한히 쪼갠 것 중에 하나, x를 무한히 쪼갠 것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조각분의 조각.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y 대신에 fx를 넣게 되면은 fx를 무한히 쪼갰을 때 한 칸, x를 무한히 쪼갰을 때 한 칸, 한 칸분의 한 칸.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의미로 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게 사실은 미적분 1을 배울 때는 그냥 x에 대하여 미분한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미적분 2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d dx가 있고 d dt가 있고 d dy가 있어요. 왜? 축이 3개니까. x축, t축, y축. 매개 변수. 그래서 t를 관계로 해가지고 x를 t에 대해 표현하고 y를 t에 대해 표현을 해가지고 미분하는 그걸 배워요. 우리가 3차원을 넘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가지고 아니 x에 대하여라며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때 가서 헷갈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위에 f'x 식을 한번 볼까요? 얘 우리가 아는 거랑 아주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요. A 쓰면은 우리가 아는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그럼 도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A 대신에 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X 넣으면 끝나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없어. 우리가 f'A라고 할 때는 얘도 있었거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x-a분의 fx-fa가 있었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저 도함수 어떻게 했었어? f'A에서 A 대신에 x를 대입했지. 그러면 여기서 A 대신에 x 넣으면은 안 돼. 말이 안 돼. 이거는 진짜 0이거든. 얘는 0분의 0꼴이 아니라 진짜 0이 되는 거거든. x-x니까.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미분계수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도함수의 표현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도함수의 정의라고 하게 되면은 저 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저 식을 꺼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까? 얘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저번에 배웠어요. 내가 알려줬죠. 그래서 위에 지수에 있던 n이 아래로 내려와. 그래서 얘가 상수의 n, 그쵸? 그리고 나서 뭐가 변해? 차수가 한 단계 내려가.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차수가 하나 내려가. n-1로. 됐습니까? 그리고 2번을 보게 되면 fx는 x일 때 미분하게 되면 1이 돼요 라고 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x의 1제곱이었거든. 얘 미분하게 되면은 1이 앞으로 내려오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곱하기 x의 0제곱으로 내려갔잖아. 차수가 하나 내려가면. 그렇죠? 근데 x의 0제곱이 뭔데요? 1이잖아요. 그래서 f'x가 1인 거예요. 얘가. 그리고 상수면은 f'x가 0이라 그랬잖아요. 왜? 얘는 c 곱하기 x의 0제곱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 미분하게 되면 0이 내려와. 그래서 얘는 c 곱하기 0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교재는 없지만 fx가 a의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fx가 a의 x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은 이때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겠어? 내가 알려준 규칙대로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지수가 한 단계 내려가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제곱이 됩니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규칙은 1번 하나밖에 없는 거야. 1번, 2번, 3번 다른 것처럼 설명해놨지만 규칙은 1번 하나밖에 없어. 지수 내려오고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음수여도 적용 가능하다고.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는 마치 적용이 안 되는 것 마냥 2 이상인 정수라고 써놨죠. 왜 그럴까? 얘 미적분 2에 나오거든. 그리고 막 여러분은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중3 때는 루트 안에 플러스밖에 안 돼요. 그러다 이제 고1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같은 거예요. 2 이상이어야 돼요. 했다가 이제 미적분 2 가게 되면은 음수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얘로 그냥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얘는 다 돼요. 항상 다 돼요. 얘가 그러면은 분수일 때도 될까요? 분수일 때 될까요? 돼요. 분수일 때도 돼요. 그래서 x의 2분의 3제곱이야. 이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2분의 3 x 2분의 1제곱입니다. 다 돼요. 그러면 루트도 돼요? x의 루트 2제곱도 돼요? 돼요. 다 돼요. i만 아니면 돼요. 실수의 범위 안에서는 지수에 뭐가 있든 돼요. 다 돼요. 근데 미적분 2에 나와요. 그래서 근데 뭐 어려운 거라고 이걸 또 미적분 1에 안 가르쳐. 그치? 그냥 알아두고 있으면 되죠. 이거는 미분했을 때 상수는 그대로 빠져나와. 이거 착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얘가 상수는 그대로 빠져나오고 그 미분은 어디에만 적용이 되는 거야? 함수식에다가만 적용을 하면 돼요. 얘가 f'x.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fx 더하기 gx에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각각 미분한 거에다가 더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함수식 전체에다가 미분한 거는 각각에다가. 근데 지금 여기 누가 없어? 더하기 빼기 나누는데 누가 없어? 곱하기 나누기가 없어요. 곱하기 나누기는 왜 없어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곱의 미분법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애가 나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외우시면 돼요.
하나 미분 나머지 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하나 미분 나머지 그대로. 이해했을까요?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얘는 fx 곱하기 gx 둘이 곱한 거를 한 번에 미분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fx랑 gx 두 개 종류가 있죠. 하나는 미분, 하나는 그대로. fx 미분했으면 gx는 그대로. f'x gx.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gx 미분했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fx g'x. 이 둘을 뭘로 연결해? 플러스로. 자, 그 아래 거 볼게요. fx, gx, hx를 미분했어요. 그러면은 하나 미분해. f'x 미분했어. 나머진 그대로. gx, hx. 그러면 얘는 gx를 미분했어. 나머진 그대로. 그렇죠? hx 미분했어. 나머진 그대로. 이거예요. 하나 미분, 나머지 그대로.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거는 아래 공식으로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위에 써놓은 저 빨간 글씨로 외우는 거예요. 하나 미분, 나머지 그대로. 그리고 3번은 아까 우리가 배운 거는 x의 n제곱을 미분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fx 함수식의 n제곱이 됐는데 걔를 미분하겠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를 x라고 보고서 하게 되면은 n이 일단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n이 아래로 내려왔어요. n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x n제곱 미분하게 되면 n x n-1제곱 차수가 내려갔죠? 차수 내려간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여기 이 fx, 이 fx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근데 누구만 달라졌어요? 뒤에 이 친구요. f'x라는 거가 붙은 거야. 이게. 그 안에 거를 미분한 거가 뒤에 붙어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아까 또 속에서 미안해요. 얘가 진짜 미분 공식이에요. 얘가. 자, 이게 왜 그러냐? 보세요. 얘의 원리 이해하면은 x n제곱을 미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수였던 n이 내려와. 그리고 x의 차수는 내려가. n-1제곱. 그리고 뒤에다 뭐 붙여야 되냐면은 x를 미분한 거. 얘를 미분한 거 뭐야? 얘 미분하면 뭐 나와요? 1. 그래서 원래 뒤에 곱하기 1이 있었어요. 근데 곱하기 1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된 거예요, 사실. 얘가. 그래서 원래는 얘가 진짜 공식이었어. 우리 아까 위에서 그 xn제곱을 미분하면 nx n-1제곱이 써졌던 거가 사실 가짜 공식이고 얘가 진짜 얘가 진짜 아까 배운 거는 중국산. 이해했습니까? 이거 좀 외워야 될 게 좀 있죠. 이게. 근데 이거를 조금 공식은 외워서 오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치 여기 막 예시 봐봐. 다음 시간에 이제 나랑 하면은 자 y 이거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 미분 나머지 그대로죠. 그래서 하나 미분 나머지 그대로. 근데 이걸 내가 쓰지 않을 거거든. 이걸 내가 안 쓸 거거든.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자 하나 미분했어요. 2x 나머지 그대로 2x 플러스 3. 그러면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2. 그래서 나는 얘를 쓸 거야. 그 공식이 뭔지 알아야지 저희 뭔 소리인지 알아듣죠. 그쵸? 그래서 2x 플러스 1을 제곱해가지고 얘 미분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2 내려왔으니까 2 나오고요. 2x 플러스 1의 지수하나 내려가서 1제곱. 그리고 2x 플러스 1 미분해야 되죠? 그러면 2 이렇게. 이렇게 쓸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2x 플러스 1의 프라임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2 쓰고 말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뭔지 이해를 알아들으려면은 수업이 진행이 되려면은 이 공식을 일단은 암기를 해오는 거가 선결 과정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벌써 질렸다. 딱 눈에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게 딱 보여.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우리 도장만 찍고 오늘 마무리할까요?